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가 본인의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정형식 재판관과 관련된 사건 및 정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어준 씨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4가지 사안으로 나뉩니다. 첫째, 나는 꼼수다 당시의 사건입니다. 김어준 씨는 과거 나는 꼼수다 방송을 진행하던 시절 정보기관으로부터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을 통해 구속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는 이 협박을 무시했지만 이후 실제로 자신들이 연루된 재판에서 정형식 판사가 주심으로 등장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 씨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2년이었어요. 낙검수 할 때인데 국정원 요원이 찾아왔었습니다. 자꾸 가불면 정형식 보내서 꼬리시킨다. 딱 이 워딩이에요. 꼬리는 구속시킨다는 법적인 언어인데 그때는 저나 주진우 기자가 정형식 판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에 겁먹고 관둘 거면 애초에 낙검수 시작도 안 했을 테니까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당선 이후 1심에서 박근혜 5천 살인 사건 재판이에요. 저희가 무죄를 받고 2심 판사가 배정된데 보니까 정형식 기급을 했죠. 둘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입니다. 김어준 씨는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정형식 판사가 주심을 맡아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 씨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정형식 판사가 2심 배정된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9억 수수 혐의 기소됐다가 1심 무죄 받은 상태. 저희나 한명숙 전 총리나 1심은 다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건 모두에 정형식 판사가 배정됐다는 걸 이때도 전자배당 어쩌고 했는데 뵀어요. 우연이겠지? 그래서 주진우하고 제가 급히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차저차 하니까 기피하시거나 하라고. 근데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을 완벽하게 이겼고 실제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리고 정식 판사가 공판장에서 검사들을 그렇게 혼내고 다그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나 잘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시 변호인들도 그럴 리가 없다고. 재판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저희는 해외 취재를 갔죠. 열심히 해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 사이 법원 정기 인사로 담당 판사가 재배당됐는데 한명숙 총리는 그대로 재판을 받아서 아시다시피 결국 뒤집혀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저와 주진우 기자는 그 이후 정형식 판사가 등장했다고만 하면 그 재판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예,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정형식 판사를 오랜 세월 관찰해 왔는데. 셋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정형식 판사가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시켰습니다. 김어준 씨는 이러한 판결이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 씨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일반에 알려지게 된 건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 1심에 선고받고 다들 이번에는 못 풀려날 것 같다라고 할 때 정형식 판사가 2심에 떡 등장하더니 갑자기 절반을 깎아줘요.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죠. 예. 저희는 정형식 판사 올 때부터 알았어요. 아이고 이제 풀려나는구나. 그때 판결문 읽어보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안 따져요.
원하는 결론에 법리고 나발이고 그냥 껴맞춰서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현재 재판관 중에. 네, 지난해 12월에. 왜 저 양반을 저기다 꽂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현재로 갈 일이 있나? 이상한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넷째,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 인사 논란입니다. 김어준 씨는 최근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 즉 부인의 언니가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직책에 임명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사가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점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 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탄핵 소추 1차 표결하는 날 있죠. 그 하루 전날 그 난리법석의 순간에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이건 뉴스에 묻혀서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그러니까 2차에서는 가결이 됐잖아요. 204표로. 네. 1차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버렸잖아요. 그 하루 전날 인사권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행사했는데 누구를 임명했냐면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어요. 이분이 네. 누구냐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입니다. 부인의 언니. 이거 우연이겠죠. 또 그 난리법석에 딱 이 사람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처형을. 이건 사전 보은 아닙니까? 누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의 탄핵 표결 하루 전날 지금 주심으로 결정된 재판관의 처형을 굳이 임명한 게 이게 우연일까요? 뇌물 인사죠. 그렇게 봐야죠. 추가적으로 김어준 씨는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 절차의 지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측이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정황이 있다고 의심을 표했습니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으려는 시도나 변론을 복잡하게 만들어 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결정할 수 없죠. 이분도 한 표에 불과하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주심이니까 주심이 판결문을 작성하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라 이때까지 하고는 다를 거라고 봐요. 자기 혼자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수명 재판관 2인 중에 1인이기도 하거든요. 변론 준비기일을 관장하는 건데 윤석열 쪽에서는 수많은 증인 신청을 하겠죠. 네. 그거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최대한 끌 수도 있다. 끌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의심해 봐야 한다. 이분이 누구와 만나는지 통화하는지 누구와 의견을 주고받는지 모든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일매일 취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일 말고도 그리고 과거의 판결 말고도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에 의한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어준 씨는 이러한 상황이 정치적 배경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핵 심판의 결과와 과정이 국가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의심들을 간과하지 말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편파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혹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거창방송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이슈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창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